올해 포함해서 7년 동안 바짝 해서 돈을 모으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재물이나 뭐 재산에 구애 안 받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네. 부가 쌓인다는 말씀이세요? 가능합니다. 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를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키는 165 이하고요. 비염상에다가 제가 봤을 때 이쁜 얼굴이니까 저한테 먼저 사진을 주세요. 에너지가 네.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TV에서 뵐 때랑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인데 평소에도 이런 모습이시죠? 지금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하는 저기라 와서 제가 이게 편한데 저도 낯을 좀 가려서 모르는 사람,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낯을 조금 가리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 에너지가 네. 굉장히 뿜뿜? 에너지 뿜뿜이가 있으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7이죠? 57. 네네.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정말. 이 소리 듣고 좋아하면은 늙은 거 같은데. 관리 비법이 있으세요? 그럼 술을 자주 하는 거? 뭐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자기가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런데 얼굴에서 이 빛에서 티가 나요. 눈빛에서도 티가 나고 그런데 서태화 배우님께서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이러고 계시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네. 본인의 내적 갈등일 뿐이고 네.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만들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 되게 많아요. 많이 해주세요. 가감없이 말씀드릴 건데 그럼요. 좋은 걸 더 좋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걸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액면 네, 전달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저는 액면가 좋아합니다. 자, 서태화 배우님의 네. 이제 사주 원국과 이제 대운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서태화님은 6번째 대운에 들어가셨는데요. 오래 살았다, 6번째 대운. 대운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나이가 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가 어떤 자동차로 태어나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또 명리학의 학문의 이론이고요. 그 비유 정말 너무 좋은데요. 사실 제가 이 상담을 시작함에 앞서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나의 분과 그릇을 잘 알고 그 분과 그릇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왔는가. 분은 뭐예요? 나의 분수할 때 분. 분수할 때 그런 분.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일운이 있고 시운까지도 있고 또 대운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운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 운의 흐름을 잘 타고 왔는가가 두 번째예요. 그게 이제 운테크라고 말씀을 드려요. 재테크보다 중요한 게 운테크라고. 네. 왜냐하면 운테크 안에 재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활용을 해도 내 인생의 효율성은 극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주팔자라 그러는 건가요? 네. 그럼 사주팔자 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는데 개인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네. 자기 운명이 있으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사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길흉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서태화 배우님의 생년월일시를 타고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나라에 못해도 7, 80명은 있었을 그렇겠죠. 겁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서태화 배우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죠? 다 자기의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내 분과 그릇을 알고 그 운의 흐름을 잘 타고 가면은 내 인생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명리학은 유도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사용 설명서. 그래서 내가 그 방향성으로 잘 가면은 효율성이 극대화가 돼서 성취와 보상이 수월하게 주어지겠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 이거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는 운이에요. 나 소름 돋았어. 작년에도 제가 유럽 여행을 한 2달을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여행할 땐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강해진 게 작년서부터 해서 요번까지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요즘에 많이 좀 깨닫고 뭐 그런 걸 아는 자리가 많았거든요. 올해가 특히나 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가면은 대청봉 바위가 제일 높잖아요. 그 바위 밑에는 사실 많은 봉우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청봉 바위가 구름 속에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대청봉 바위가 아 나는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아 나는 구름 속에 있으면서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화창해지면 쫙 구름이 걷히게 되죠. 그러면 대청봉 바위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나 설악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였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제 명확하게 좀 알아가는. 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올해 활동 무대. 그게 돈벌이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말 그대로 활동 무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활동 무대에 있어서 내가 10년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 있죠? 향후 10년간의 인생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지 결정을 짓고 스타트를 끊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하네, 올해. 올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를 그냥 보내시게 되면요. 또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땐 이제 죽을 때 다 돼. 뭐 굉장히 아깝잖아요, 시간이. 네,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거울 속을 날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닮고 싶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내가 정말로 국수집을 내서 국수집 하나만 하고 말지, 아니면 이거를 프랜차이즈에서 전국으로 낼지, 아니면은 해외까지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잘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태환님께서는 이번 대운에 평생 재물의 그 기틀을 완성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한 해구나, 오늘. 10년 내내 안정된 그러한 의식주의 환경이 확보가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10년간 계속 나올 수 있는 운이 되는데, 목표했던 그런 평생 재물 재산의 환경 있잖아요. 그것을 거의 다 완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올해서부터. 네.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올해를 포함해서 한 7년 정도. 꽤 기네요. 8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의 시간?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타명 상담소 잘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시체말로 올해 포함해서 7년 동안 제가 똑바른 방향으로 바짝 해서 돈을 모으면은 그 다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재물이나 뭐 재산에 상관없이 구애 안 받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쌓인다는 말씀이세요? 가능합니다. 와! 가능합니다. 오, 진짜요? 와, 진짜 중요하구나, 올해. 가감없이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과시성, 사치성 소비도 하게 됩니다. 그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적절하게 하면 긍정적이겠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간판을 새로 올려요. 근데 인테리어를 과하게 하고 싶다든지 좀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돈을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조금 할 정도로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좀 밸런스를 맞춰가야겠죠. 내 수중에 현금이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10억으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퍼센티지로 하게. 거기서 내가 한 2, 3억 정도 내가 써도 돼. 막 이렇게 해서 2, 3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2, 3억밖에 없어. 근데 2, 3억밖에 없는데 2, 3억을 다 쓰고 타인 자본인 뭐 이런 은행에서 융자를 2억, 3억 더 껴서 한 진짜 큰 걸 만들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거는 조금 과하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네. 그런데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실 걸로 보여요. 명리학적으로 볼 때 자동적으로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일부러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양쪽 다 포함이라고 생각해요. 다 둘 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대운은 사실 풍족한 대운이에요. 우리 한가위에 뭐예요? 한가위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죠? 굉장히 풍족하죠. 풍족하죠. 음식 나눠 먹죠. 네네. 조카들 만나면 뭐 용돈도 주고 막 나눠 먹는 시기예요. 네네. 그러한 시기예요 지금. 무리만 안 하면 된다. 무리만 안 하면 된다. 다음 대운. 다음 대운에는 이제 내가 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있으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과하게 가오를 잡는다. 그래서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거 있잖아요. 국수집을 내서 프랜차이즈를 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잘 됐어. 엄청 잘 돼버렸어. 만약에 엄청 잘 돼버렸어. 그러면은 다음 때문에는 내가 좀 과하게 욕심내다가 오히려 내가 금전에 쫓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번 대운에 잘해서 평생 재물의 기틀을 만들어서 정말 완성을 해요. 내 재산을. 완성을 하면은 다음 대운에 나 서태화 빌딩 만들래 라고 해서 그냥 서태화 빌딩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돼요. 가오 잡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을 크게 번 다음에 하고 싶은 게 항상 그러한 표식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동차, 여성분들은 뭐 백. 그렇죠? 뭐 명품 뭐 이런 건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큰 거, 건물.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낫겠죠. 그렇죠. 건물 욕심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있다가 요즘 없어진 상태예요. 이번 대운에도 가능해요, 사실. 근데 다음 대운에는 더 크게 갈아타고 싶어 한다든지 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운은 명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든지 보시면 알아요. 이거 굉장히 정말로 귀중한 대운이구나.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숙성시키고 묵히고 약간 참을성은 필요합니다. 잘 참아요, 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대운에 미션이 있어요. 내 브랜드를 창출하라. 국수집 꼭 해야 되는 거. 폐화면갑니다. 상호가. 그러면 저희 메타 형님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국수집 홍보의 말씀 잠깐. 이거 해놓고 안 하면 어떡해. 자, 꼭 할 겁니다. 폐화면가. 굿. 이번에 잘만 하시면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돈도 버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실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생길 수 있는 운이 돼요. 제발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애운. 있어요? 올해? 응? 있죠. 있어요. 근데 있어도 골치야, 사실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막상 생기면, 귀찮아. 똑같아요, 식당이랑. 만약에 이렇게 또 우유부단하게 행동력이 미약한 면으로 계속 가시게 되다 보면은 78세가 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요양원 가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하시겠어요? 스탑하시겠어요? 고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꾸준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픈마인드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를 포함해서 또 7년, 8년 정도까지도 여자운이 들어옵니다. 이성운이 들어와요. 게다가 거기서 혼인할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거는 싫은데. 그건 뭐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죠? 약간 비혼주의자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고. 그냥 귀찮다는 거지. 혼인운도 있어요. 혼인운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시청자분들께서는, 메타명님 준쌤 너무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정말로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운도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굉장히 어리겠네요. 어릴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죠. 결정을 단호히 할 수 있나, 단디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좀 가지시고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애가 생긴다 그러면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70이 넘을 텐데. 근데 뭐 요새 웃긴다.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내 명예로 갑니다. 명예로? 네. 그게 아니면 내 그 간판, 내 사업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운이요? 자녀운이나 이런. 자녀운이 이런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동시에 이룰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도해 드리는 거예요. 네. 오픈마인드로 내가 사업에 임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네, 그리고 그렇죠. 오픈마인드로 내가 결혼에 임하고 가정생활에 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못 이룰 게 없는 그러한 시기는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좋게만 얘기해서 좀 약간. 아니요, 저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네, 의심을 조금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렇게 좋을까? 이게 그러한 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운은 깔려있는데 제가 그걸 선택 안 하면 꽝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운테크라는 거죠. 이렇게 싱글로 사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왜 그동안 이렇게 싱글로 살아왔는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저도 궁금해요. 네.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 뭐 처음부터 뭐 싱글이라 그래가지고 막 쭉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만나는 사람도 있었고 유학 가서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질렸나? 좀 사건도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너무 개인적이거나 너무 개인적이라 여기 대고는 얘기 못하고 나중에 술 먹을 때 같이 한번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질린 거 조금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결별을 했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그게 워낙 어릴 때예요. 그게 26
일곱 정도다. 6, 7. 20대 때. 예.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 무의식적으로. 아, 썼네요. 어디요? 배우자의 변색 과정을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변색 과정이 뭐예요? 순식간에 돌변한다. 돌변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강, 관계, 아니면 경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지금 방송에 나가는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뺏고 빼앗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자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귀인같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약간 경쟁자로 돌변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약간 뒤통수? 그렇지. 뒤통수가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보였다. 정도로. 네.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여자 그러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어릴 때부터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죠. 예. 다행이네요. 지금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좀 좋아하시는 그런 이상형이나 좀 이성상이 있나요? 좋아하는 이성상 이쁨은 다 좋죠. 그건 뭐 그건 이쁨은 다 좋은데 저는 항상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이제 제 직업상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봤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얼굴만 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신 이제 제 눈에 이뻐 보이는 사람, 제 눈에 이쁜 사람이 전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눈에 안 이쁜데 이렇게 만약 만나면은 금방 헤어지게 되더라고.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면 이 메타명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그런 이상상에 대해서 찾아주시나? 네. 구독자분들이 찾아주세요? 계시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셔라. 네. 저 키는 165 이하고요. 그 다음에 귀염상에다가 제가 봤을 때 이쁜 얼굴이니까 저한테 먼저 사진을 주세요. 제가 조금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서태하 배우님은 혼인 전에는 전쟁 같은 그런 관계가 많아요. 응? 전쟁 같은 관계가 되게 많아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그런 성향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라고? 내가 시간을 오래 질질 끌면 상대가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그러한 모습도 있거든요. 이성과 이런 썸 타는 관계를 지속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앞으로 네, 이제 여자가 이제 이게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은 빨리 그 사람을 취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 고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마음을 밝혀서 자꾸 썸 타고만 있고. 저는 그거 굉장히 오래 가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다가 놓친 사람 한 2-3명 있어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순식간에. 근데 진짜로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을 좀 이게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정도, 4번 정도 만났다라고 했는데 내가 고백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좀 의아할 수 있죠. 나 심심할 때 만나는 건가? 이렇게. 아니,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야 그게 의아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관계가 있으면은 질질 끌지 마시고. 질질 끌지 말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혼인 후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이제 혼인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되게 잘해주세요. 되게 재밌게 잘해주세요. 이제는 잘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못할 때는 엄청 못하는 그런 극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엄청 잘해주고 요리도 맛있게 해주고 맞아요. 재밌게 해주고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막 거의 상대는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못할 때는 확 못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를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 전에 나를 만났으면 굉장히 참 불행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지금은 왜? 지금은 그런 옛날 같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여자에 대한 그런 게 트라우마에 의한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여자를 대하는 뭐라 그러나 방식, 마음, 생각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또 만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지 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잘해주시려고는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옛날엔 그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화분에 물 주는데 화분이 물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잘해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 즐거울 땐 너무 즐겁다.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번 대운 잘 활용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메타명리 상담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